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호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요새 하는 일이 뭐죠? 전 요즘 휴대폰 보고 그렇죠. 보죠. 저도 휴대폰 보고 뭐 알람을 끄던 오늘 날씨를 보던 그리고 우리가 업무 중에도 틈틈이 업무를 위해서도 보고 중간에 딴짓하느라도 보고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하고 기사도 보고요. 그리고 뉴스 집에 보고. 돌아와서도 이제 자기 전에 요새는 TV보다는 유튜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과 하루 종일 함께 사는데 그 중에 많은 표현을 하죠. 우리가 거기서 뭐 좋은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내가 비판의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또 악플을 달 수도 있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들은 몇천 개, 몇만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할 수 있고 가벼운 정도의 비난도 할 수 있는데 선을 넘는 글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타칭이라고 하면 너무 거만해 보니까 타칭 최고의 전문가 김상균 변호사님이 본인이 맡으셨던 어마어마한 사건들 많이 하셨잖아요. 야, 제가 그 한샘 건 3,300건 고소하면서 한샘이란 건 이제 한샘 성폭행 피해자를 대리하신 사건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 기사가 한 6,700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기사 6,700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뭐 등등등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 뉴스 보도라던가 뭐 맞죠. 그때 관심이 많이 집중됐죠. 기사가 많이 쓰이고 하다 보면은 그 밑에 뭐 선풀이든 악플이든 달릴 수 있잖아요. 요즘 악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악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한샘 피해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댓글 읽다가 이제 졸도를 했었었는데요. 악플이 좀 강력한 야, 예를 몇 개만 들어보자면은 성기에다가 정부를 넣어서 깨뜨려야 된다 뭐 이런 거, 꽃뱀년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워낙 비일비재한 거고 워낙 비일비재한데 어떤 표현을 해야 명예훼손이고 어떤 표현을 해야 모욕인지를 좀 정멸적 표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육두 야, 문자 이 17로마 이런 거 네, 같은 17로마 거잖아. 같은 거, 이 게이 아들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게 모욕.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비하하면서 깎아내리는 저속적인 표현. 그쵸. 그러면 우리가 모욕죄라고 생각하면 모욕죄라고 되잖아요. 보면 되고. 그렇죠.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 사실을 적시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접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명예가 이제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뭐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지 간에 기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남의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상에서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여자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만약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근데 그 면전에 대고 야 이 꽃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거는 내적 양심의 토대 위에서 이제 그 더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뭔가 찝찝하다. 남의 면전에서 못 하는 말이다. 안 하면 되는 건데 댓글 다는 입장에서 그렇죠. 댓글 다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쨌거나 비방의 목적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해하려는 그리고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에 발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딴 사람들이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비난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들어가면 그 좀 신뢰를 적용해서 질문을 하자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한샘 성폭행 사건 또 마찬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 고소도 맡으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후에 실제로 처벌이 됐던 표현들의 예와 네. 그리고 또 이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정리를 간략하게 좀 해드리자면 근데 모욕죄라는 것과 명예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기준이 없는 범죄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수사관. 그렇죠.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그럼 수사관이 이제 조사해가지고 의견을 올려서 검찰에다 올리면 검사가 또 보고는 거기서 또 이제 기소를 할지 말지. 보통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약식 명령이라는 거는 재판까지 안 보내고 검사 기준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죄는 명확한데 굳이 이걸 재판에 넘기느니 죄가 요만큼인데 벌금 요만큼만 내세요라고 이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크리에이터 분은? 거의 다 기소가 됐어요. 거의 다 약식 기소가 됐어요. 되는 것만 왜냐면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니까.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육두문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애매한 거 있잖아요.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초성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초성. 초성으로 달아요. 초성으로 시읒, 비읍, 리을. 시읒, 시읒, 비읍, 리음. 리을, 미음 뭐 이런 거. 그것도 참 사람마다 다른 게 뭐냐면 주의 정황,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이게 욕인 게 확실하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돼요. 근데 안 된다는 또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완전- 있지만 분명히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시읒, 비음, 리을, 미음인데 누가 봐도 이게 욕설, 육두문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걸 저 진짜 막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해가지고 뭐 되게 다른 말을 잘 지어내서 하는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게 했을 때? 50에서 100만 원 정도 선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0까지는 300? 300 나온 분도 봤어요. 예. 그 댓글이 많거나 그 내용이 수위가 너무 심하거나, 강했을 때 너무 심하거나.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성기에 정부를 넣고 깨뜨린다는 건데 이걸 줄여요. 성정구? 땡전
성전께 전구를 깨뜨린다. 앞에 성기에 넣고 전구. 전구를 성기에 넣고 달린 깨뜨린다. 전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정말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표현이네.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 같은 경우 항변을 엄청나게 했죠. 항변을 엄청나게 한 게 뭐라고 전구 단다는 그놈이 한 뭐 건을 보름달 이런 걸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뭐 보름달에 전 부쳐먹고 뭐 깨어나보자 땡전모를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안 통하죠. 네. 실무에서는 안 통하고 그리고 그렇죠. 제일 이제 초성이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자기가 만들어낸 거면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알만한 표현 있잖아요. 약자, 비읍, 시읍, 병신이잖아. 디귿, 시읒, 등신이잖아. 그렇지. 그런 표현인데 좀 수위가 세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아마 말씀하신 300만 원씩 나왔던 사람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보통 초범이 다시는 분들도 아니거나 많이 엄청나게 나와요. 또 많이 다셨거나 네. 아니면 내용 자체가 완전 뭐 부모님 욕에 우리가 패드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패드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봐도 와 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그 3,000분 가운데 제가 한 5, 600분하고 한 800분하고 통화한 것 같다. 800분하고 다 일일이 통화를 했거든요. 왜냐면 직원한테 통화를 시키면은 그것도 감정노동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통화를 하고 했었었는데 세상 젠틀하고 세상 막상 얌전하고 통화를 하면 저는 욕은 한 번이라도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욕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통화하는 거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많이 들으셨죠? 밥 먹을 때도 오고 밤에도 오고 쉴 때도 없이 오는데 힘들었어요. 예. 남녀 비율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 한 80% 정도, 여성도 한 20%. 여성도 한 있고요. 20% 정도. 나이대는 나이대는 3, 40대, 20대부터 3, 40대인데 10대들은 제일 많았던 건 신기하게 40대 초반. 40대 초반? 남성분 아, 엄청 많이 의외네요. 많았어요. 예. 의외였어요. 자, 그래서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정리하자면 그런 거 막 다시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전과 생기면 50만 원짜리 벌금 전과도 전과거든요. 평생 안 지워져요. 벌금 전과는 2년 있으면 사라진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소문이에요. 예. 평생 전과는 남아요. 근데 나중에 부끄럽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교통사고 같은 거 낼 수도 있고 내고 나서 나중에 떼봤는데 가족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명예훼손, 뭐 모욕, 죄명이 기재돼 있고 하면은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우리는 모바일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표현을 뭐 강하게 하고 싶은 욕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도 김상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점을 내가 실제로 저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 정도로 한다면 아마 조금 더 밝은 사회? 뭐 밝은 사회 진짜 여러모로 보는 사람도 기분 좋은 사회 조금 이런 가이드라인을 알고 그 모바일을 접하신다면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뭐 그게 개인이든 회사든지 간에 건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컨텐츠에 악플이 달렸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심하면은 직접 찾아갑니까? 찾아갈까요? 찾아가 볼 만하기도 하죠. 등치도 좋으시잖아요. 뭐 아니 저희가 장난이고 저희 말고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잖아요.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잘못된 영상이고 비판 받아야 될 영상이면 딱 그 정도만 하셔도 다른 분들이 보고 아세요. 수위를 넘는 우리가 적당한 비판. 유튜버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물론 나 만나서 할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차피 법의 심판 언젠가 받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욱더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 조명처럼 밝은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를 저희 둘은 꿈꿔봅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영상을 또 봐주시는 정말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실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그럼 김상균 변호사님이 너 고소합니다. 들어가죠.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